청소년 영주권이라는 것이 있대요. 영주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Welcome to the Take 1.5 podcast. This is your host, Min Le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윤케인 변호사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민 전문 펌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 부분도 하고요. 이제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그 말씀하신 청소년 영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T비자, 바와 같은 그런 타입은 그 Humanitarian Immigration에 이제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Humanitarian Immigration은 어떤 거예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만든 그 영주권 트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가정폭력 피해자들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신매매 피해자들 대상, 뭐 labor trafficking, 뭐 sex trafficking 뭐 이런 분야들 네, 피해 보신 분들,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분들이 이제 불체이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에요. Humanitarian Immigration이란 게 있군요. 네. 근데 라스베가스에 계시는데 50 스테이트 다 일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로컬 클라이언트보다 다른 타주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뭐 이미그레이션이 그 연방법이니까 뭐 50개 주 다 커버가 되잖아요. 어디에 계시든지 저희는 네, 같이 업무를 하시는 건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즘 뭐 전자 서명도 할 수 있고 뭐 우편도 간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 코비드 이후로. Humanitarian Immigration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일하던 곳에서 illegal immigrant가 있었어요. 그 domestic violence 케이스였거든요. 그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non-profit organization이랑 같이 일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네. 한국 분들도 domestic violence 이런 이유로도 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뭐, 미국 생활하면서도 그런 얘기 뭐 많이 건너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티즌인 배우자가 도와줘야 영주권 받는 게 수월하잖아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계속 어떻게든 영주권 나올 때까지 그냥 맞아요.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와서 예전에 그 처음에 뭐 애플리케이션 넣었을 때 일한 변호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뭐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데 뭐 되게 불안하잖아요, 다. 이게 스테이터스 너무 중요하니까요, 미국에서. 그럼요. 와서 제가 우리 해볼 수 있겠다고 하면 너무 놀라시고 안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한인 그 커뮤니티에 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청소년 영주권도 제가 저도 변호사 되고 알았거든요. 제가 러스쿨 다닐 때는 뭐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이민법에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가지고요. 뭐 corporate law 뭐 아니면은 뭐 지식재산권 뭐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와서 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 이민자들 관련한 얘기들을. 이거 20년 전에만 알았으면 나도 했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전 클라이언트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분도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도 도메스틱 바이올렌스 남편이 학대를 해서 네. 근데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맞아요. 영주권 나올 때까지 내가 참아야지. 정말 얼마나 비참해요, 사실 그게. 근데 맞아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 너무나 좋은데요. 스테레스가 없이 살고 있는 청소년들, 한인들 몇 명이나 돼요? 통계를 보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케이스들, 뭐 안 될 것 같은 케이스들도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모르고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많아요. 그 청소년 영주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봐요. 어떤 것이고 뭐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있는지
그 베네핏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 영주권은 일단은 나이가 청소년이어야 하고요. 21세 이전에 서류를 집어 넣어야 돼요. 늦어도 뭐 20.5세 정도에는 오셔야지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건이요. 법에 보면 뭐 학대, 유기, 방임된 뭐 청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제 좀 무시무시한 것 같고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여야만 될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사랑의 매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렇죠, 있죠. 네. 사랑의 매. 네.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랑도 얘기해보면, 진짜 뭐 먼지나게 맞고 컸다,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러기도 하고, 뭐 어렸을 때 왜 막, 뭐, 빤스바람으로 쫓겨났다, 뭐 이러는 얘기들도 하고요. 실제로 맞아요. 제가 저번 달에 어디 호텔에 있었는데, 한인 가정이더라고요. 호텔 문 밖에 진짜 속옷 입고 수건 하나 들고 문 앞에 어머, 울고 있더라고요. 혼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신청 가능하게 사유들로 해당이 돼요.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나라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고등학생들 보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네, 그런 환경들에서 뭐 아이가 어떻게 뭐 반응을 했는지, 그 전반 생활 그 분위기 같은 게 그 청소년 영주권 신청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퀄리파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 그거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네, 노멀하게 자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유가 되려면 어떤 프루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요, 이런 그 휴메니테리언 이미그레이션이 전반적으로 그 프루프를 요구하지 않아요. 음, 가장 중요한 그러면, 건, 네, 학생 진술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최대한 믿어주는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 그래요?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우리 네, 아이가 내가 어렸을 때 막 사랑의 배를 때리고, 막 공부 막 열심히 하라고 막 프레셔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some sort of oppression이다 막 이렇게 쓴다면, 내가 네, 보면,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많이 이제 질문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뭐 부모님한테 뭐가 이제 안 좋은 거는 없어요. 뭐 비자 받고 미국에 오실 수도 있고요. 뭐 한국에 뭐 리포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법원에서 이게 1차 과정은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은 다 비공개니까 이제 어디 오픈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다만 요 청소년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다 영주권을 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맞지는 않아요. 이제 왜냐면 아이가 시민권자가 돼도 부모님 초청은 못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네, 네. 히스토리 때문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입법을 할 때, 요게 아이들 보호하려고 하는 그 네,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 네. 나중에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면 부모가 악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그렇죠. 이제 괴롭힐 수가 있잖아요. 너 이제 내 영주권 해줘라 이러고 다시 막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차단해 놓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다 미국에 있어요. 영주권이 없는데 이 네, 법은 아이 청소년 21세 미만 아이한테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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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써서 네. 그러면 그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되죠? 네,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이랑 인터뷰를 항상 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을 하고요. 가정법원에 가서 케이스 시작할 때 가정법원에 가서 이제 내가 미성년자니까 미국에 보호자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에 산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 가디언이 계셔야 되고 뭐 내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산다 그럼 가디언도 같은 주에 계셔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학생 미국 보호자로 임명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가리언, 리거 가리언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 가리언들은 보통 누가 돼요? 뭐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인가요?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내 친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뭐 엄마랑 뭐 둘이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하실 수도 있고요. 그 가디언 해주시는 분의 신분을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시민권자도 되고 영주권자도 되고 뭐 그냥 비자로 있는 분, 뭐 심지어는 신분 없는 분들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 내가 좀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부모랑 살고 있다면 이제 청소년이 네. 근데 이런 러를 알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런 스테이트멘트를 쓰고 그러면은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가 이런 일들을 했다. 근데 어떻게 부모가 가디언이 될 수가 있죠, 스틸? 만약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있었다면. 네, 만약에 어머니가 가디언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랑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네, 아, 어머니가 뭐 맨날 뭐 야단치고, 네, 뭐 잔소리하고 이제 엄청 그 스트레스를 주고 뭐 이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머니가 못 하시는데 제 케이스에 따라 네, 체크를 합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어플라이를 하시고 페이퍼워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 미국 이민국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서류를 그 판결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서류를 제출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 그러면은 6개월 안에 이민국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학생한테 그 특별 청소년 스테이터스를 부여한다, 뭐 거절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만 제대로 법정 요건 갖춰서 받으면 뭐 거의 이제 승인은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심사하는 그 이민국 심사관이 그 판결에 대해서 한마디로 딴지를 걸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법원에서 판결만 잘 받으면 2단계는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2단계 승인을 받으면 그 레터에 만약에 막 불체자인 학생인 경우에도 이제 추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만이라도 받으면은 어느 정도 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불체였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 레터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워크 퍼밋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보통 요즘에 6개월 안에 나옵니다. 빠르면 뭐 3개월 만에도 나오는데요. 이 영주권이요? 아니요, 워크 퍼밋이요. 아, 월, 퍼밋을 받으면 이제 소셜도 나오고 이제 일도 할 음, 수 있으니까요, 합법적으로. 그, 많이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영주권까지는 요즘 좀 오래 걸려요. 요즘 이미 문호가 막혔다라고 얘기를 한국어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뭐 케이스가 너무 밀려 있으니까 새로운 접수 케이스는 받지 않겠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매달 뭐 누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뭐 누구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4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요즘 다들 빠르게 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다들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와, 근데 영주권 없어가지고 20살짜리가 영주권 없어서 이걸 신청했는데 24살, 5살까지 안 나오면 좀 피말리겠네요, 정말. 일단 서류만 21살 전에 접수를 해놓으면 네, 그 자격은 있는 거거든요. 영주권이 네. 나중에 나와도. 다른 영주권, 뭐 취업 영주권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뭐 어디 일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열심히 그냥 학교 다니고 뭐 아르바이트 하고 뭐 인턴십 해서 어, 경력 쌓고 이러다 보면 영주권이 나와요. 아, 그런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네. work 네. permit이 있으니까요. 아, 너무 좋네요, 그거는. 다행이네요. 네네. 네. 청년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맞아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뭐 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 당연히 관심 많고요. 왜 음, 의대는 영주권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네, 뭐 음, 의대 치대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뭐 저희 예전에 왔던 친구 중에는 운동을 너무 잘해서 프로 리그에서 이제 스카웃이 오는 거예요. 신분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신분이 없는데 그 친구가 자기 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막 오픈했을 때였어요. 그 청소년 영주권 막 시작했을 음, 때였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고 자꾸 여기저기 오퍼가 오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내가 그때 설득을 잘 해가지고 이걸 하자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왜 1년, 2년 지나가는 게 운동선수들한테는 그쵸. 크잖아요. 근데 왜 네. 그때 안 했을까요? 뭐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그치. 있었을 것 같고, 네, 네.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 검색해도 다 하임케인 변호사 얘기밖에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요? 네. 음, 아마 좀, 네, 불안했겠죠. 주변에 이민자들 보면은 왜 사기당한 분들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변호사한테 그렇겠죠. 사기당했다는 스토리들 다 막 하나쯤은 있고 하시니까. 변호사한테 사기당해요? 네, 뭐 변호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아, 변호사다 막 이랬는데 돈만 받고 아이고. 사라지고, 네, 뭐 이런 데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네. 안타까운 일 많죠. 그렇게 요즘에 또 영주권이 없어서 미국에 이제 불체자로 남는 그런 케이스들은 보통 어렸을 때 엄마 부모님이랑 같이 오거나 뭐 유학 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나요? 네, 미국에서 불법 체류인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은 음, 대부분, 네,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뭐, 학생 비자로 부모님이 오셨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한다고 미국에 오시거나 그랬는데 비자가 갱신이 안 된 경우 음,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음. 아이들은 어리니까 내 비자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가 뭐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 사실은 지금 스테이터스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시 이제 아이들 대학 갈 때쯤 되니까 걱정돼서 또 막 알아보시다가 그럼 애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오세요. 음, 네, 그럼 저희가 뭐 청소년 영주권만 해당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T비자나 뭐 바와나 뭐 다른 그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방법을 하면 온 가족이 또 같이 영주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그,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고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다른 방법들은 어떤 건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T비자예요. 티비자. T비자가 네, 그 트래피킹의 T거든요. 아, 근데 네 보면 이제 그 한국어로 인신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인신매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안 되겠지 싶고 보통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 오셔가지고 왜 일을 하실 때 특히 뭐 비자 없는 분들은 영주권 없는 분들 뭐 불체로 있는 분들은 되게 좀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시잖아요. 아니면은 그 일하는 조건이 되게 안 좋다거나, 네. 네, 일을 다 한 다음에 뭐 월급을 못 받았다든지, 뭐 음, 일하는데 맨날 뭐, 정말 욕을 듣거나, 뭐, 정말 그 사장이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런 환경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T비자를 저희가 알아봅니다. 아, 그런 것도 트래피킹에 저기가 되는군요. 네네, 그거를 그 레이버 트래피킹으로 보거든요. 네네, 레이버 트래픽.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뭐 예전에 있던 일이어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10년 전 일이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그것도 프루프 안 해도 돼요? 어떤 프로프요. 뭔가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음, 그 이게 그 requirement가 아니에요. 음, 네,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음, 신빙성이 음. 있게 자료 준비를 최대한 하긴 하거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스테이먼트가 일관적으로 진술이 일관된지를 보는 거기 음,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거 많이 배우네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또 그거 아니면은 바와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니면 자녀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 그런데 그뭐 어뷰즈가 있었다, 뭐 학대가 있었다, 뭐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그 학대라고 하면 폭력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뭐 당연히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굉장히 뭐 집착을 한다라든지, 네, 내가 어디 뭐 가는지 뭐 꼭 확인한다, 모니터링한다, 뭐 이러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쵸. 네,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 너무 컨트롤을 한다, 이런 경우도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케이스들은 보통 이혼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겠네요. 이, 이혼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세요. 음, 그러니까 이혼 안 하셔도 이제 배우자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 결혼 생활 유지하셔도 저희랑 진행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오는 연락은 다 변호사 오피스로 오고 뭐 저희가 정말로 진짜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라고 하면은 아예 서류에 신청하시는 분 주소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진행도 가능하세요. 그건 정말 이게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네요, 이거는. 네, 네. 아, 물론 모든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지만 네. 어쩔 때는 보호하지 않는 법 같이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도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그 이 모든 절차들은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네, 페이퍼워크나 뭐 다큐멘테이션이나 그런 리서치나 예, 그렇죠. 네, 클라이언트는 네, 쇼업만 하면 되는 거고. 네, 네. 저한테 있었던 일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음, 그리고 왜 또 옛날 일이면 잘 생각이 안 나시잖아요. 저희가 다 그 또 질문지가 있어서 네. 생각이 나시게끔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페이텐션을 하지 않은 지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영주권이 필요하신다거나 뭐 그런 학생이나 어른들이나 뭐랄까 그런 애환 그런 거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은 거의 다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났기 때문에 남미나 뭐 이런 분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 네. 분들은 좀 케이스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 취업령 주권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때 저는 이미 그 21살이 넘어서 영주권 신청을 같이 못하고 제 동생은 같이 신청을 했어요, 어머니랑. 그래서 어머니가 한마디로 뭐 동생 영주권 해주려고 하셨던 건데, 음, 되게, 회사 환경이 열악했어요. 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뭐, 그야말로 어머니 그 동료분은 정말, 누구한테 맞은 적도 있으세요. 그 회사 매니저한테. 진짜 와, 피지컬이. 네, 참. 그 정도 환경이어서, 저희 어머니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땠냐면, 한마디로, 그, 한인타운에 이런 일들이 근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이를 다 받긴 받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캐시 뽑아서 이제 회사에 돌려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무급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영주권 해줄 테니까, 이제 다시 아,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그 영주권이 걸린 사람들은 완전 철저하게 의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줄 수밖에 없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TV자 하실 수 있었더라고요. 음, 너무너무 그 텍스트북 케이스예요, 완전히.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고, 이제 그때 케이스 진행하던 변호사님도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고, 저도 그때 이제 제가 그때는 로스쿨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상담도 제가 받아봤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 이민 변호사를 많이 갔던 건 아니에요. 그, 네네. 네, 뭐 노동법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네. 찾아가는데 영주권 걸려 있으니까 다 참으라는 얘기만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죠. 그때 저 알았으면 훨씬 빨리 다른 방법으로 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전혀 몰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K타운에서 어떤지 생활을 좀 봤으니까 이제 너무 잘 네. 알죠. 다 이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또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됐고, 아, 언제 한 번은 광고를 내려고 했어요, 제가. 그 네. 한인 신문에. 네네. 그런데, 제 광고 내용 이제 받으시더니, 광고 못 한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 광고주가 광고 안 해준다고. 왜요? 왜냐면, 그 다 한국인들 그 대상으로 하는 회사들이 다 음, 이런 뭐 상황인데, 그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 한인 회사들 다 네. 비슷비슷한 실정인데 네. 이제 변호사님 광고를 실으면 다른 광고주는 다 떨어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네, 뭐 한국 업체들이 자기 신문에 광고를 해야 이제 신문사가 돌아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저 광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한테 안 오면 광고 수입이 더 줄어드니까 못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광고를 못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저희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다른 분들 채널에서 얘기하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그 T 네. 비자 그거를 만약에 클레임을 하면 예? 네. employer들한테는 어떤 그런 불이익하지 않을까. 불이익이 갈까요? 생각 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걱정도 많이 하고 이제 혹시 그 회사가 알면 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네, 네. 걱정하는 그 마음도 있으시고요. 한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이제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TV에서 오래 하신 이제 분인데 자기 아직 실제로 조사하고 이런 거를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케이스도 너무 이제 많고 이렇게 기관에 음, 저희가 리포트를 하긴 해야 돼요. 그 음, 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또 특히 뭐 5년 전, 10년 전 얘기들 리포트를 해도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옛날 그쵸. 일인데 네, 어떨 때는 그 회사가 아예 사라진 경우도 많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런 기관들에서 리포트 받는 기관들에서 다른 조사할 케이스 당장 시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음, 네, 그 이미그레이션 용으로 리포트 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음, 오히려 만약에 그런 기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노동청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더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고 협조했는데 뭐 이렇게 뭐 결과가 이렇다라고 제출을 하면은 영주권을 더 빨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변호사들도 있는데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음.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너무나 흔하게 당하는 일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스테이트멘트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피해가 갈까봐 서로에게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사실은 영주권 받는데 쓸 수 있는 소스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 미국에 살려면 그 스테이터스가 정말 중요한 건데 왜냐면 프로텍션이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분들을 생각하면 와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청소년들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불안함 그런 것들이 참 이 심리적으로도 큰 피해가 될 것 같아요. 다들 신분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방법이 없나 보다 안 되겠다 뭐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제 음, 그러고 이제 저희한테 오셨다가 이제 상담하다가 우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너무 진짜 속상해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되게 이제 그동안 되게 긴장하고 사셨잖아요. 맞아. 신분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네. 그쵸. 그래도 이제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음, 안심이 되니까 네. 우는 분도 계시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수많은 러 중에 이미그레이션 러를 하시게 됐어요? 저는요. 제가 원래 이미그레이션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음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다니던 미용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백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 시골이었는데 거기에서 한국 분이 하는 미용실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어쩌다가 발견해서 이제 가고 그분이랑 좀 친해졌는데 제가 이제 뭐 변호사라고 하니까 이제 좀 친해져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저희 남편이 스타러스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떻게 미국 오셨는지 뭐 얘기도 해주시고 제가 변호사 상담 안 받아보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안 된다 그러고 방법 없다고 해서 그냥 이제 포기하고 지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지 싶은 거예요. 다음날 가서 공부를 좀 싹 하고 그, 네, 다시 가서 그분한테 질문도,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때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런 계속 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교류하던 변호사님들이, 마침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은 다 남미 그 클라이언트 타겟으로 하는 분들인데, 제가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좀 괴롭혔거든요, 그분들을. 음, 그래서 제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나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방법이 네, T비자를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저희가 진행을 그때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 워크퍼밋 받아서 잘 지내고 계세요.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그때 그게 계기가 돼서 다른 이제 계속 이미그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꼭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변호사님 같은 그런 스토리예요. 동네에 있는 미장원 아줌마가 남편이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서 네. 궁금해서 가서 공부하고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아, 이것이 이렇게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네, 네. 이민법을 하시게 됐다고. 제가 원래는 상표 변호사였거든요. 네. 원래, 네, 졸업하고 이제 상표법으로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다시 미국에 와서 살게 되고, 이제 제가 이민자가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듣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좀 그런 스트레스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뭐 청소년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도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무슨 돈 많은 유학생들이 뭘 어떻게 거기에 퀄리파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여기저기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사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네. 그런데 부모님의 그 재산 정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뭐 요즘 왜 그 작년에 페리스 힐튼도 자기 그 학대 피해자라고 막 얘기하고 네. 다니고 이런 거. 나 뭐 하버드 다니고 콜롬비아 다니고 뭐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때와 뭐 소셜 스테이터스와는 전혀 네, 관계없는 네. 일이죠. 네. 특히 왜 한국 부모님들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다 타이거맘인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그래서 네,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포메이션 많이 얻네요.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뭐 상담사 분들이나 여러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프로페셔널들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데 법이나 뭐 정신 상담이나 뭐 교육이나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커넥트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필요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커넥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 지금 잠시 들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맞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네,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한국어로 상담하는 분들을 너무 오래 찾았거든요. 네. 왜냐면 케이스 진행하다 보면은 뭐 추가 자료를 내라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네. 이민국에서. 왜 한국어가 더 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그 시간을 정말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근처에 있는 영어 하시는 분들을 연결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소통하는 데에도 좀 거리감이 좀 있고요. 않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 부분에 갈증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희 그러니까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커넥트 하시면 좋겠네요. 이러한 에리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윤 케인 변호사님한테 직접 연락해 보셔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음, 영주권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길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 만약에 한 군데 가서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몇 군데 더 항상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한 군데 안 된다고 해도 다른 데서 이제 뭐 다른 앵글로 볼 수도 있고, 네, 뭐 다른 변호사가 몰랐던 점 뭐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한 군데서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최대한 어떻게든 답을 찾아드리려고 하거든요. 꼭 상담을 한번 여기저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좋은 토픽, 인포메이션 많이 받아서 이거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프로보노 케이스도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사이즈가 음, 작아서 그렇게는 네. 많이 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가 저희 그 펌 목표가 한 5년 정도 후에는 그 음, non-profit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뭐 프로보노 케이스도 하고 그 네. 이민 온 그 친구들, 뭐 청소년들, 뭐 경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뭐 심리 상담도 제공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해요. 저희 네. 그 팀원들 목표예요, 이게. 음.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아직 그렇게 하려면 훨씬 많이 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은 좀 작고, 네, 네. 응원합니다.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